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지 썰 주제는 판구조론입니다. 예, 물화생지 썰이니까 지구과학도 좀 해서 고생을 맞춰야겠죠? 자, 지구과학은 예, 지구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죠. 예, 뭐 거기서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지구 참 아름다운 행성이에요. 생명체도 살고 지구의 기본적 데이터를 보면은 지구 Earth 이거는 그 게르만어에서 땅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반지름이 6,370km, 질량이 5.97 곱하기 10의 24kg. 이러니까 적당한 중력이 생기죠. 예, 중력이 너무 없었으면은 약했으면은 생명체 살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도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거리도 적당하죠. 그래서 또 생명체가 또 살기 좋은 조건. 이 거리면은 태양 주위를 도는데 365일 1년이 걸리고, 근데 자전 주기는 이제 태양과의 거리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거니까 24시간. 이 자전 주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구에 생명체가 있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전 주기가 너무 느려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성으로 달이 한 개, 달이 있는데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위성을 갖고 있죠. 그것도 또 생명체한테 유리한 조건이기도 해요. 참 여러모로 다복한 복을 많이 받은 행성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과학이 이제 지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잠깐 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과학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과학혁명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다윈의 진화론, 뭐 정확하게 뭐 자연선택설, 그다음에 맨델의 유전 법칙, 그다음에 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왓슨, 크릭, 윌킨스, 뭐 실제로 엑스레이 해절무늬를 찍은 사람은 프랭클린이지만, 이런 DNA 구조 모델 이런 것들이 다 뭐 생물학의 어떤 그 혁명을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제 물리학의 어떤 혁명을 가져왔죠. 그게 다 이제 과학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지구과학의 혁명을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 예, 뭐냐면 바로 오늘 썰의 주제인 판구조론입니다. 그러니까 판구조론은 뭐냐면은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판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뭐 지진이나 화산 이런 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판이 떠다니는 속도는 상당히 느려요. 뭐 1년에 한 1에서 10cm. 그렇지만 이제 한 100만 년이면은 한 100km. 예, 그럼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따지면은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죠. 판의 이동.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예전에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라시아판도 조금 더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 아무르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해 쪽에도 좀 단층이 있는 걸로 요즘 와서 알려지고 있어요. 아무르판, 그 유라시아판의 하위판인 아무르판에 어,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판구조론의 시초는 베게너, 알프레트 로타워
베게너. 그 아버지가 자려고 누워 계시는데 베개를 빼.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베개너. 너무 저급한 드립이었나요? 자, 이분은 원래 기상학자인데 대륙 이동 가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죠. 무슨 기상학자가 무슨 지질학자의 영역을 넘보냐. 그래도 증거들이 상당히 명확했는데 대륙의 해안선을 비교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서해안하고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이 잘 일치하죠. 우연의 일치인가 싶은데 그 화석 증거를 봐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대륙들이 다 모여있던 판게야 뭐 그 대륙을 생각을 해보면은 화석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는 게 아주 잘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상학자라고 하지만 원래. 그런데 지질학자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아주 철저히 배척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외롭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린란드 탐험 중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질학자들이 외면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덩치 큰 대륙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냐 이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 대류 현상에 기초해 가지고 그 대륙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은 해저에 이렇게 그 해저 중간에 이런 산맥들이 있거든요. 해저 산맥들. 해저 산맥들이 있는데 이 해저 산맥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 두께도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자기약 그러니까 용암 상태일 때는 물렁물렁하니까 그 자석 물질이 당시 그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용암이 굳어버리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그 자석 물질이 자화된 방향으로부터 당시 그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이 해저 중간에 있는 산맥 양쪽에 대해서 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저가 그러니까 이 해저 중간에 있는 산맥으로부터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겨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게 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 대륙을 만나요. 그러면은 대륙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요거를 와다티 베니오프대 그냥 섭입대라고 하는데 섭입한다고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섭입대. 그래서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대륙이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륙도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베게너가 이제 그 시동을 건 판 구조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뜨게 된 거예요. 자, 다음은 지구 내부 구조 탐사. 아마 뭐 다들 알 텐데 지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직접 뚫어서 직접 뚫은 거는 택도 안 돼요. 지금 제일 많이 뚫은 게 콜라 초심층 시추공인데 이게 지하 한 12km밖에 안 돼요. 지구 반지름이 6,370km인데 그러니까 겉만 살짝 찌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콜라는 마시는 콜라 아니야. 그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 그 옆에 요 뒤통수 쪽에 있는 여기가 콜라 반도거든요. 요쪽에서 이제 지하 12km까지 뚫었던 거죠. 물론 뭐 더 깊이 뚫어서 뭐 기록이 바뀌었다. 어떤 관점에서는 아직 기록을 갱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깊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구 내부 구조 탐사하는데 이렇게 시초해 가지고는 뭐 택도 없죠. 그러면 지구 내부를 어떻게 알았냐? 지진파를 이용해서 알았죠. 그래서 지진파에는 이제 P파하고 S파가 있는데 P파 오라인 그 P파 아니야. 그 프라이머리 웨이브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속력이 느려서 두 번째로 도착하는 게 에스파 세컨더리 웨이브. 근데 피파보다 에스파가 좀 느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속력이 빨라지다가 여기서 또 덜커덩 속력이 좀 변하죠. 또 덜커덩 이렇게 속력이 변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경계로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다는 거 안 거고. 근데 에스파는 좀 다르죠. 얘도 덜컹 가다가 아예 이 부분에서는 에스파가 도달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왜냐면은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하지만 에스파는 액체만 통과하죠. 아니 거꾸로 말했다. 액체를 못 통과하죠. 고체만 통과하죠. 그래서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까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구 내부 구조 탐사는 직접 시추에서는 택도 없고 지진파로 알아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의 층상 구조인데 그걸 화학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는데 우선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아니고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륙 지각이 좀 더 두꺼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멘틀인데 지각과 멘틀의 그 경계를 모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그러죠. 뭐 줄여가지고 모호면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 멘틀 뭐 멘틀은 뭐 페리도타이트라고 하는 뭐 잘 모르겠어요. 빠박생 전공이 아니라서 그런 걸로 구성된 걸로 가정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지하 2,900km까지가 멘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핵인데 그 경계면이 구텐베르크 비헤르트 불연속면 그 다음에 이제 외핵은 액체 상태죠. 그래서 거의 지하 5,100km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핵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계면이 레만 불연속면 그 다음 이제 내핵 외핵이나 내핵이나 다 철 니켈로 구성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보는 화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의 층상 구조는 이렇고요. 그 다음 물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의 층상 구조는 우선 암석권, 리소스피어. 근데 암석권은 또 대륙 암석권과 해양 암석권으로 나뉘고, 그러니까 이 암석권이라는 거는 그 앞서 화학층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지각하고 멘틀 중에 좀 위쪽의 멘틀, 요게 합쳐진 거가 암석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판이에요, 판. 이게 떠돌아 다니는 거죠. 그래서 대륙 암석권이 더
더 두껍고, 그리고 그 밑에 연약권 아스테노스피어, 그래서 이게 한 지하 한 400km까지 있고, 그러니까 암석권이 연약권 위에 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중간권 메소스피어. 그래서 그 우리 지구 대기에도 중간권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하 한 2,900km까지, 그 다음 이제 외핵, 내핵, 외핵이 지하 한 5,100km까지, 내핵은 이제 지구 중심까지. 그런데 내핵은, 외핵은 액체 상태고, 외핵은, 아유 자꾸 외핵 거꾸로 말하고 있냐. 외핵은 액체 상태고, 아니 그러면 더 안에 있는 내핵도 액체 상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력이 높아가지고 얘는 고체 상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류가 일어나가지고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걸 이제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이유로 화성에 자기장이 없어요. 화성에서는 이런 외핵의 대류가 멈춘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의 층상 구조를 물리적인 관점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외핵이 대류를 해가지고 이제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데, 여기서 또 일반인들이 또 많은 오해들을 해요. 뭘 하고 있냐면, 그 지구를 하나의 큰 자석으로 봤을 때, 자석이면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극에 N극이 있고 남극에 S극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북극에 S극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북극에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북쪽에 S극이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참에 생각을 정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외핵에 의한 지구자기장과 관련된 영화가 있죠. 더 코어라고. 이제 외핵의 대류가 멈춰가지고 자기장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지구의 재해가 초래되는 영화인데, 2003년에 개봉한 영화죠. 그래서 그 외핵에다가 핵무기를 터뜨려서 대류를 강제로 만든다, 뭐 그런. 근데 이제 문제는 외핵까지 어떻게 가느냐. 근데 영화상에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기가 막히게 가죠. 자, 그렇고, 자, 다음은 다시 판구준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판과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가 있는데, 판의 경계가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가 수렴형. 수렴형은 또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났을 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해양판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륙판 아래로 섭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화산들이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여기 해구도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생겨나고, 이런 예로는 뭐가 있냐면은, 태평양 북서부에 그 캐스케이드 산맥,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서부에 이 안데스 산맥, 엄청 길죠. 예, 이런 게 바로 그 수렴형 경계 중에 그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음 두 번째 수렴형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그럼 이제 이 경우에 둘 중에 뭐 밀도가 큰 게 이제 아래로 섭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산에 의해서 그 화산 섬들 이런 걸 이제 그 호상 열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 모양으로 섬들이 늘어선다 그래가지고 호상 열도. 그 다음에 여기
그 해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갇혀 있는 바다도 있죠. 이런 게 우리나라 동해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그 내해라고 그러죠. 내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예로는 이제 뭐 되게 많은데, 북태평양의 요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뭐 러시아 오츠크, 아니, 캄차카 반도,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북태평양의 알루산 열도, 그 다음에 카리브하의 레스 안틸레스, 그러니까 소 안틸레스 제도, 얘네들, 요런 게 이제 그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는 수려면 경계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수려면 경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둘 중에 밀도가 큰 게 아래로 파고들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아주 큰 산맥들이 형성이 됐죠. 큰 산맥들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다른 거는 화산, 지진, 그러니까 지진, 화산 이렇게 잘 생기지만 얘는 지진은 생겨도 화산은 좀 생기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생성된 마그마가 이 두꺼운 이 층을 통과해서 나오기 힘드니까 이 경우에 화산은 좀 발생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 예로는 뭐가 있냐면은 알프스 산맥. 그러니까 아프리카 판이 위로 올라가지고 이제 알프스 산맥. 여기 있는 피레네 산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판이 올라온 거,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이란의 이쪽에 뭐 자그로스 산맥도 뭐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더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다이렉트로 충돌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해양판이었는데 뭐 이렇게 대륙으로 변환된다 뭐. 그래서 히말라야에 보면은 그 물속에 살던 생물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죠. 아무튼 그 수려명 경계 알아봤고요. 자, 다음 판의 경계로는 발산형이 있겠는데 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대륙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면서 저기 호수도 생기고 막 그러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아프리카 그 열곡대. 그래서 이제 요 아파르 삼각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쫙 대충.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하산이 하나 있어요. 탄자니아의 그 올도이녀 랭가이 하산이라는 좀 유명한 하산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대륙에서 일어난 거였고 대륙 중간에서, 두 번째는 해양 중간에서 일어나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부터 시작해서 대충, 정말 대충 이렇게 예, 이런 게 바로 판의 경계 중에 발산형 경계가 되겠어요. 근데 대서양 중앙해령 되게 이제 힘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되게 그 열수 분출공유라서 여기 보면은 까만 연기 같은 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뜨거운 열이에요. 열수. 이게 막 분출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로 해가지고 그 특히 이제 황을 이제 그 먹이로 해가지고 그 사는 박테리아가 있고, 또 그 박테리아를 또 먹는 이제 유기체 군집들이 이 열수 분출공 주변에 생기고 있죠. 그 열수 분출공이 이제 그 대서양 중앙해령 같은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뭐 또는 이게 최초의 생명체
뭐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뭐 기원 중에 하나다라는 썰도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목성의 위성 유로파 또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얘네들도 이런 지하 바다에 그러니까 겉껍데기는 너무 추우니까 다 얼어붙었고 지하 바다에 열수 분출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들을 하고 있죠. 판의 경계 그 발사형 경계 얘기했고 자 다음 마지막 판의 경계는 수렴도 아니고 발산도 아니고 보존되는 거.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로는 유명한 게 캘리포니아의 그 샌 안드레아스 단층,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의 뭐 알파인 단층 뭐 이런 게 있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 판 구조론에 되게 많은 업적을 기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존 투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게 주기적으로 초대륙이 모였다 나뉘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최소 한 30억 년 이상의 주기로 그걸 윌슨 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판게아 초대륙 그 전에는 로디니아 초대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로 모였다 나뉘었다 윌슨 주기. 자,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이 많이 일어나지만 판의 중앙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열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의 중앙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하부 멘틀의 마그마가 상승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의 그 열점의 위치는 거의 고정돼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암석건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제 굉장히 유명한 하와이안 핫스팟을 보면은 하와이안 핫스팟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래서 과거에 생긴 게 이제 여기 이 엠페러 해상군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태평양판이 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열심히 또 다른 유명한 예는 옐로스톤 핫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나도 유튜브지만 그 옐로스톤 밑에 굉장히 큰 마그마 방이 있다. 그래서 이게 터지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판의 경계뿐만 아니라 판의 그 경계가 아닌 부분을 이제 열점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다 판 구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박스의 문화생지 썰 판 구조론 지구과학 얘기로 한번 썰을 풀어봤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